정치학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을 공부했고 박사는 철학 박사, 그 중에서도 법철학으로 박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임용될 때는 정치철학 가로 열고 인권 전문가로 임용됐고요. 대학에서 주로는 법과 예술, 그러니까 제 제자들 또 반절은 사회, 정치, 법을 하는 친구고요. 또 반절은 예술, 미학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좀 뭔가 거리가 멀어 보이죠. 법과 예술. 뭔가 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옷 입고 공부하셨던 학자들은 말하자면 예학도 했을 것이고 법학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술을 한 이유는 안 했으면 급수가 낮은 거예요. 예술에 대해서 뭔가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이 소세원을 만드신 분도 미학적 감수성이 없으면 만들 수 없었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신가요? 혹시? 우리 자연. 우리 선생님. 우리 자연을 갖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주제가. 네, 고맙습니다.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기인데요. 다 드렸어요. 별로 아무 관심이 없어 오셨구나. 그래서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철학 교수를 한테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철학 교수를 만났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우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실은 궁금한 게 없으면 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궁금한 게 없으면 궁금한 게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선생님 옷이 많이 된 것 같죠? 왜? 저요? 네. 저도 우리 교수님 얼굴이 맛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서양철학을 보면 운동장 트랙을 돌 때 서양철학은 서양에서 공을 돌고 우리 오리엔탈 서양은 그 컨퓨셔스 인도 사상은 그 사상은 오른쪽에서 위에서부터 끝으로 이렇게 도는 것이 정설이라고 좀 그렇게 맞습니까? 그런 말은요 맞게도 할 수 있고 틀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은 재밌기는 한데 학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학문은 학문적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구분돼야 돼요.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학문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문을 넘어서고 싶으십니까? 욕심이 많으시네. 네? 그러면 학문은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학문은 뭘 할까요? 기교가 되는 거, 일반화된 거보다는 어떤 정해진 철학이 너무 사람들이 심오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또 마시고. 네. 궁금한 게 있어야 쉽게 말을 하죠. 궁금한 게 없으시다 하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다 우리 지금 조선시대 선배처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삼강오륜을 지켜야 될까 말까요? 그치. 지키면서 넘어서 해야 되겠죠. 난 삼강오륜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라고 본다. 진짜예요? 네. 그러면 오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네? 군신유의. 그 다음에가 부부간의 연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삼강오륜에 따르면
부부란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별거 하란 말 아닙니까? 그러네. 별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럼 방금 상강으로 따르다고 하는 거 방금도 안 한다고. 따라요, 안 따라요? 예? 아니, 그러면 부부 유별이에요. 부부 유별인데, 그러면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친이에요. 그럼 부자는 친해야 되고 부부는 따로 살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함께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살아야 돼요. 남편하고 부인이 살아요. 그러면 지금 상강 오늘 다 어디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질문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부부 유별이 반드시 이별을 그러면 반드시 하는 그렇죠. 건 아니죠. 아니요. 반드시 유별해야 돼요.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요. 반드시 유별이 유별.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체를 사용했군요. 자, 나중에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정자라고 하자고요. 네네. 근답할 거야. 정자란 무엇인가 답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쉬어가는 거. 유선들을 이렇게 홍보. 쉬어가는 거. 네, 공부하는 자리, 쉬어가는 자리, 또 모이는 자리. 모이는 자리, 생명의 원초, 예? 생명의 원초, 생명의 원초, 또 생력초. 아니요. 낮잠 자는 자리. 네. 시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다 좋아요. 사랑방에 자, 다 좋아. 정보도 나누고 또 선생님은 막 그냥 이렇게 쉬는데 아니겠습니까? 쉬는데 예, 쉬는데. 선생님은요? 예. 김기수 이름이 좋으시네. 김기수 기자 범기자입니까? 개혁 기자입니다. 예. 개혁에 물어보세요. 예. 여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 여유로움을 즐기는 곳이 아닐까? 여유로움을 즐기는 곳. 자, 네. 경치가 좋은 곳이고요. 천장 수궁하고 수궁만 네. 자, 이 모든 말들을 맞냐 틀리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학문적. 학문의 반열에 못 드는 사람이에요. 네. 지식인이 아니에요.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고 언제부터 지식인이 되는 거냐. 다른 말하면 언제부터 철학을 하게 되냐예요. 이때 정자란 무엇인가 라는 말을 질문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학자는 뭘 하냐. 방금 말하신 내용 있잖아요. 네.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시를 쓴다는 소리.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대체할 거. 배열할 것인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학문하는 곳이라는 것을 앞에다 배열할까? 노는 곳을 앞에다 배열할까? 아니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곳을, 휴식하는 곳을 앞에다 배열할까? 아니, 앞에다 뭘 넣을까? 뒤에다 뭘 넣을까? 중심에 뭘 넣을까? 위에다 뭘 넣을까? 아래다 뭘 넣을까?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사람만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베스트셀러가 됐던 철학책 마이클 샌들,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죠. 마이클 샌들이 썼던 유명한 책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신 적 있으신 분? 볼 필요는 없죠. 거기 보면 자,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 그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정의에 대해서 말해온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배치하나요? 배치하는 사람이 학자다. 알겠죠? 네. 그러면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 이 소세원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할 때 배울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는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하고 여러분 여기를 조금 높은 수준에서 소세원을 이해한다는 건 뭔가? 배치를 보는 거예요. 배치.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 공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배치는 뭔가 지금? 배치가 뭐죠? 첫 번째, 이 공간의 배치는 어떻게 되는가? 배치, 구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구별시키는가? 무엇으로 구별시키는가? 이걸 사고할 때 이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뭐가? 이게 단순성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단순의 증물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자 여기를 보시면 부부는 같이 살게 배치했을까? 따로 살게 배치했을까? 따로 살고. 아, 그렇지. 당연히 부인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안치에 살아야지. 부인은 안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마당도 앞마당에 있어요. 그러면 안치가 대개는 한 중앙에 안치가 있고 옆에 또 살짝 있어요. 건물에 하나 있어. 양반가들은 여기 운전으로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위에 누가 살아? 부인이 시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어디 살아요? 시어머니가 높은 데 살아? 내가 높은 데 살아? 예? 시어머니가 높은 데 안방에 살아?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안방에 살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결정해? 아니면 사랑방에 누가 있냐가 결정해? 사랑방에 시어머니가 사랑방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사랑방에 못 간다. 여자는 못 가요. 외부인들이 필요할 때 예? 주인에 따라 결정되는 보시기 때문에 자, 사랑방에 누가 근무해요? 남편하고 시아버지 아들하고 딸은 딸을 별채. 그럼 좋았어요. 자, 별채하고 안채가 있어. 그러면 별채하고 안채는 여자가 사는 곳이에요. 그럼 안채하고 별채 누가 주인이냐 이거. 안채가 진짜 주인이죠. 네네. 그러면 누가 안채의 주인이냐? 자, 누가 있냐? 시어머니, 며느리, 딸 자식들이 살아. 딸은 몇 살까지 여기 살까요? 안채. 안채. 네. 안채. 안채의 딸은 엄마하고 몇 살까지 살아? 한 7, 8살까지. 이거 보니까 이거 한 번만 읽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 뭐 동양 아까 상가 우리 지키자고 하더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키자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가지 우리가? 왜? 모를수록 신념이 강하다. 맞아요. 딱 신념이 강하다 그러면 물어보면요. 무식이 용감. 모를수록 사람은 신념이 강해. 알면 그 뿌리를 알면 그렇게 강한 신념이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 다시 안채, 별채, 사랑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채는 남자가 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몇 살 때 사랑채로 할까요? 저 때문에 3살 벗어나면 옛날에 남녀 7세 7세. 동석. 맞네. 그렇지. 7세가 되면 더 이상 엄마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사랑채에는 남자들만 사는 거예요. 남자들만. 이해하셨어요? 네. 남자들만 살아.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끼리 있어 보면 남자들끼리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 아버지하고 있어 보면 텔레비전 보면 편해 안 편해요? 인류 역사를 가장 오래 보면 인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역사예요. 예? 이건 동서 모든 게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가 상극이야. 상극. 그런데 조선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을 한 집에 사랑치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치 7세가 되면 사랑치를 못 벗어나. 사랑치는 뭐예요? 공적 공간이에요? 사적 공간이에요? 공적 공간이죠. 공사를 나누라 할 때 네, 공적. 사랑치는 공의 사예요. 공이지. 안치는 사. 그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당시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배열을.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은 조선은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한가?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한다. 그럼 사랑채는 누가 산다? 사랑채는 남편이 산다. 7세 이상의 남자가 산다. 7세 이상의 남자가 산다. 그런데
남자들끼리 안 친하니까 친하라고 한 거야. 친해? 그게 뭐예요? 부자? 유치입니다. 예? 그러면 부부는 어쩐다고? 유별해야 돼. 부부는 남자가 아이고 오늘 아내가 막 그리워. 근데 가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 아니 다 기회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 기회를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집을 배치를 했어요. 부부는 유별하고 부자는 유치네. 유치네. 그럼 이때 가족은 부부가 가족의 근간인가요? 부자가 가족의 근간인가요? 그때는 가족이란 말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부자가 순간이죠. 가족이란 말은 언제 생긴 말일까?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말은 뭔 말일까요 원래? 19. 예? 19. 19. 그 뭐예요? 밥을 가지고 식구. 19. 아, 같이 밥 먹는 거. 이제 그건 이제 평민들 얘기고 평민들 얘기고 양반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양반 얘기하는 것도 우리 양반이 뭐 입었으니까 좀 이따 이제 양반과 상놈 얘기 할 거예요. 자, 양반들은 그렇죠. 가문이요. 가문. 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김씨 가면. 예? 이씨 약씨 가면. 김씨, 뭐씨. 박가이시고요. 바깥. 박가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가문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평민들은 가문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박씨고요 그래도 돼요. 가문이 없는 사람은 박씨야 그냥. 알겠죠? 가문이 있으면 박가. 그 가문에 있을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논밭이 있으니까 그 논밭을 딸 때는 가계.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가문의 근간은 부부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 부부는 근간이 아니에요. 부부는 근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부부가 가족의 근간이 돼야 됩니까? 부자가 근간이 돼야 됩니까? 부부가 근간이 돼야 되겠죠. 다 지금 처음에 상관오름 지킨다고 해놓고 지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상관오름하고 반대되는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 그때는 왜? 자 그러면 안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가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결혼을 합니까? 많이 어려워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가족이 되는 결혼이 하니까 가족이 생겼다는 말은 그 말은 부부가 가족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가족이고 예?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족이고 이 가족이 다른 가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혼인을 통해서 연결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족보에다 뭘 써요? 부인의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이름만 쓰는 이름이 없어. 왜? 집안을 데려온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이유를 알고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상관오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방금 오리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상강으로 가봅시다. 상강. 군위 신강. 군위 신강. 지금 임금과 신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재명 대통령 임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임금도 없는데 군위 신강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없애기로 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부의 구강이란 뭐예요? 부의 구강이 뭔 뜻이요? 자, 남편은 아내 강자 혹시 아시는 분? 무슨 강자인지? 예? 아니 대충 말하면 안 되고요. 틀린 말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강자가 무슨 관계인지 아시는 분 혹시? 시킬감. 예? 별이강. 그거 무슨 뜻이에요?
별이 강자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임금은 신하의 강이고, 에? 남편은 아내의 강이고, 부모는 자식의 강이고. 그때 부모나 남편이나 임금이 강이란 얘기거든. 강자란 말이 아니고. 언제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저분이 정확히 아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근본이란 말이야. 근본. 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그물 네. 옛날에 이런 데서 고기 잡으려면 좀 좁으니까 좀 넓은 데 가면 돛대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 알아요? 네. 그물, 조그만 그물. 조금 예, 그렇게 무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 그물이 작은 코들이 모이는 곳, 그물 코가 모이는 곳, 그것이 없으면 그물이 안 되는 곳. 이해했나요? 그 강자가 그 강자예요. 그물 모양 중에 뭐 줄기라는 게. 서양 말로 하면 혹시 기독교 신자 있습니까? 예. 서양 말로 하면 기독교 신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때 태초에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영어로 말하면 우리 잠깐 우리 저 미국에서 오신 오늘 저하고 친구로 오신 분 소개되게 잠깐 있나 보죠. 이분은 우리 원래 순창 설지 지방을 보면은 그리고 서울에서 또 공부하시다가 27살에 미국을 유학 가셔가지고 지금은 버클리 음대 교수님이시고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 교수님. 저 오늘 구경을 왔습니다. 이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이걸 히라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태초에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이 있었을까요? 물건이 있었을까요? 태초에 말이 있었어? 말 돼 안 돼 이거? 안된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태초에 따라해보세요. 엔아르케 에노로고스 엔아르케가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가 이 천지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시작이 뭐냐 그게 아까 우리말하면 강자야 강자 서양말로는 아르케 서양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가 이 온 천하의 아르케는 물이라 했어요. 물. 우리 모두는 물로 하는 된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엄마 물이 공기지. 아니야 엄마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이야. 아니야. 불이 뭐 말도 안 들어. 불이야. 물이지. 아니. 공기야. 바람이야. 네?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봤어요? 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고 전 세계에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 빗살이 뭘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걸 빗살무늬 기하학적 무늬라고 그래요.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게 뭐냐? 물이에요. 빗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강이 아르케가 뭐라고 했다? 물이라고 했다. 그걸 받아서 탈레스가 물이라고 한 거예요. 잘 보면 물 같잖아. 그러면 조선시대 양반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양반집 종부는 지켜야 될 게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세 가지가. 하나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곡간 열쇠. 곡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안채의 주인이에요. 그 안채의 주인은 어떻게 결정되냐? 사랑채의 대장의 부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 남편이 사랑채에서 사라졌어. 죽었어. 그러면 시어머니는 밑으로 내려와요. 벨처로 내려가야 된다. 벨처 내려오고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한다. 안방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건 배치야. 배치. 권력은 뭐라고요? 배치를 구만한다. 지금 이 자리에 권력자가 누구예요? 교수님. 저쪽. 어디 보면 배치를 구만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해했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전부 대통령 중심으로 앉죠. 네. 이게 권력 구조인 거예요. 공간은 배치는 항상 권력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방도 권력자 있겠구나. 근데 이 권력자는 여기는 지금 공적 공간이었을까 사적 공간이었을까? 공적. 공적 공간은 개방된다, 폐쇄된다. 개방된다. 그런데 개방된 이 공적 공간에서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이고 정치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 와서 이 사랑치는 아니지만 이 당의 주인하고 대화할 정도면 어떤 사람이 그 급이 맞은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어요. 급이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은 여기에 못 오게 하고 저 아래에서 얘기하게요. 그래서 높이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높다. 높고 네, 그러겠죠. 급이 높다. 공간을 배치해요. 공간을. 예? 지금 여성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 개벽한 거지. 개벽할 일이요. 개벽했어 이미. 천지가 개벽했어 안 했어요 우리가? 했지요. 했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 상관으로 돌아간다 그래. 돌아갈 건 돌아가고 안 돌아갈 건 안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르케, 엔 아르케, 에노 로고스. 로고스가 말이야 말. 아 말이? 말? 왜 말이? 말이 왜? 서양 사람들은 왜 말을 강이라고 했을까? 뿌리라고 했을까? 출발이라고 했을까? 근본이라고 했을까? 뭔 소리지 이거? 뭔 소리일까? 말로 시작되니까. 예? 말로 시작되니까. 말로 시작되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럼 그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예? 부채조이? 자, 지금부터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부채라는 이 물건이 먼저예요? 부채라는 말이 먼저예요? 물건이 먼저겠지. 답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배치의 문제다. 물건을 앞에다 배치할 수 있고 이름을 앞에다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가 근본이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됐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거예요. 배치. 네. 내가 물건이 먼저예요? 물건이 먼저예요? 이름이 먼저예요.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배치는 무엇이고 저자의 배치는 무엇이고 저자의 배치는 무엇인가? 그런데 기독교는 뭘 먼저 배치한 거예요? 부채라는 물건을 먼저 배치했어요? 물건이랑 부채라는 말을 먼저 배치했어요. 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말씀이 있었다. 예? 그럼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못해요? 믿을만 하죠. 예? 믿을만 하죠. 아니 금방 물건이 먼저라면서 금방 뭐 부채라는 물건이 있어야 배치를 다르게 하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기독교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뭐라고 방금 태초에 말이 있다. 말씀이 있었다. 부채야. 그러니까 부채가 생겼어. 해야. 그러니까 해가 생겼어. 해가 먼저 있고 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갈까 말까요? 들어가세요. 좀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안 피곤해? 물건이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현물로 나타나는 거라고 머릿속에 있었어요. 예. 이것이 먼저예요. 이건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음.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나중에 말로 한 거지. 이제 이게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라 하고. 그러니까 먼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배치를 나는 이렇게 배치한다. 나의 배치는 이렇다. 이래야 사고한다. 그게 말 돼야 하면 쌍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뭐라고 한다? 아 그대는 당신의 배치는 이런 거군요. 나는 좀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항상. AI.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이 여기 내려가서 여기 바위를 쭉 보면 바위를 쭉 보고 있으면 밤에 여기서 3박 4일을 비 오는 날 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겨울가에서 소리가 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개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어. 바위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될까요? 들어요. 그렇지. 네, 당연히. 그리고 그게 나한테 기억이 돼. 무엇으로? 무엇으로 기억되냐면 바위로, 소리로, 이 말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자, 말로 기억되는 것이 전에 느낌, 느낌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은 자,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왔어. 그 느낌을 저장하는 단위를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그럼 이미지는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저 바위를 보니까 예쁘고 백파랗고 조마하니 근데 아기자기하고 좋네. 이건 시각적으로 느낌, 이미지. 근데 밤에 드는 건 뭐야? 청각 플러스 후각 플러스 촉각. 이 모든 게 함께 밀려오면서 살아있구나. 느꼈어. 그래서 집안이 우환이 생기네. 우환이 생겼어. 아, 저 신이 노예였나 보다. 저기다 가서 촛불 하나 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빌려. 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할 거. 할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할 거. 글쎄요. 기독교.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해. 저도 안 합니다. 네,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했어. 당사는. 우리 어머니는 촛불 켜는 데가 7군데나 있어요. 어.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라. 아들 낳을 때마다 어딘 하나씩 다 신이 생겼어. 그래서 7신을 모셔요. 제사를 지내면 우리 어머니는 따로 제사를 7군데가 지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 미친 짓이 아니야 이거. 공부한 내가 보기에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 바보다. 바보. 아까 말한 대로 엄마와 나의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서로 배치가 다른 거야. 배치가. 이해했어요? 네. 엄마는 감각적인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배치하고 있고 나는 참 머리, 아까 말씀, 로고스로 로직, 논리로 주로 배치된 사람. 서로 다른 배치일 뿐이에요. 그냥. 예? 네. 자, 그럼 돼. 싸움했었네. 나는 말인데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이미지. 이미지. 자, 말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말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자가 있어. 누가 지배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요. 네. 말 못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뭘로 생각해? 이미지로.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놓으니까 금방 못해. 네. 요 이미지 얘기 안 하고 하면 다 못한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내가 어떻게 배치하느냐 수업을. 수업을 내가 지금처럼 배치하니까 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생각을 막 하고 설명해. 그런 다음에 자 말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99%가 답을 하거냐? 말이 없으면 생각 못하죠. 그래. 이해했어요? 네. 배치다 배치.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항상 배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저 버클리 음대 교수님도 항상 뭐겠어요? 배치지. 항상 배치야. 배치가 뛰어나야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가지고 있는 음표를 전부 해체해가지고 다르게 배치하면 저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차라리 간단한 얘기잖아. 예? 배치가 중요하다. 배치가. 배열이 중요하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옳고 그리고가 아니다. 너는 이렇게 배치했구나. 나는 이렇게 배치했다. 그래서 엔아르케, 에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그림은 이미지는 뒤로 빠져. 그게 뭐냐? 우상 숭배 금지란 말이야. 그 우상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금지예요.
독일어로 말하면 그림 이미지 금지. 그래서 찌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교회에서는 음악도 함부로 못 들게 한 거예요. 왜? 아까 어젯밤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지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대한 금지예요. 하지만 이전 종교, 즉 이미지 종교를 파괴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도. 자, 유교는 그게 아주 강한 종교예요. 자, 유교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교, 유생은 그림을 잘 그려야 칭찬을 받습니까? 글을 잘 써야 칭찬을 받습니까? 그래. 그림 그린 것들은 아래. 배치를 아까 아래. 엔아르케, 네. 에너로고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고등 종교는 배치를 말 앞에다 배치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 뒤에 파란 옷 입은 남자 선생님, 저 뒤에 도와주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본인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자 보세요. 우리 도와주고 계시는데. 예, 예. 제 이름은 최선호고요. 이제 썩은 도로 제가 왔거든요. 누구 어떤 분이요? 저요. 주에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예. 지인이라서 예? 아버지 친구. 아버지, 지인분. 지인. 도로 왔습니다. 예. 부자 유신이네. 예? 부자 유신. 자, 방금 내가 말로 해서 저분이 자기 소개도 하고 자꾸 했잖아요. 네. 다 이해했죠? 네.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이해했죠? 이것을 말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이미지로 응. 여기까지 하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눈치도 잘 못 채고. 이미지로 소통하기가 더 힘들구만. 문명은 교통, 유통, 소통의 수단의 발전이에요. 교통의 핵심이 뭘까요? 교통의 핵심, 교통 수단의 핵심이 뭘까? 차. 예? 길. 길이라고 해요. 길. 길. 그래서 길도자를 쓴 거 아니에요. 유통을 강조한 것이 유학이 아니고 뭐? 도와. 예. 도교지. 길도자 썼잖아요. 그러면 유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 유통. 예? 속도. 인건. 화폐지, 화폐. 화폐. 아, 그러니까 화폐의 지배 역사란 말. 지금은 화폐가 모든 것인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럼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뭘까? 말. 말. 근데 말보다 그전에는 뭘 했을까? 말 이전에는 이미지로 했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을 배운 자들은 그림을 그리지 마라. 이것이 아까? 자, 그래서 자서가 어디 자서. 여러분들 자서를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서전. 자서. 그 이력. 자서. 그러니까 배울 때 자서전으로 배워서 자서란 말을 몰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자서전이란 말을 잘 알았을까? 자서전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 자서란 말을 많이 썼을까? 자서를 많이 썼겠죠. 예. 자서라고 해요. 자서. 자서. 자서 저는 이제 죽거나. 쉽게 말하면 여기 애만이 돼야 전까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서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냥 자서하세요. 자서. 자기 자필로. 예? 자서한 적 있어 없어요? 그거 안 했어요. 학자란 얘기. 자서하지 않으면 학자가. 자서란 뭐예요? 왜 자서가 학자가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잠깐 있죠? 생각을 정리하는 거. 자,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부채다. 부채다. 이것은 부채다는 이 문장의 주인이 주체가 주어가 뭐예요? subject.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채다. 여기에서 주어, 주체, 주인, subject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하라고요? 예. 한 시간 다 됐어요? 예.
재밌으려 하는데 이제 끝내야 되겠네. 아, 여러분들은 날 또 지금 잡아야 되겠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시간. 너무 뻔뻔해. 예? 근데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뻔뻔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더 하시면 예? 옴니버 시간 있으니까 더 하시면 자, 이것은 부채다 할 때 주어가 뭐예요? 이것인가? 서브젝트가 이것은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잖아. 아, 그러면 이 나는이 나는 학생이다 할 때 그 나는이 아니면 이것은 부채다 할 때 이것이 진짜 주체인가요? 주인인가? 부채가 진짜 예? 부채가 진짜 주인이다. 아, 나는 얘가 주인이야 얘가? 나는 학생이니까 내가 주인이지. 이것이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부채는 수로야 수로. 수로. 어법상은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부채니까 부채가 주인이다 그 예,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좋은 배치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좋아요. 에이? 참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런데 생각해봐. 이것은 부채다는 이 문장 전체의 주인은 누구야? 하자. 예. 지금 말하는 사람. 화자가 아니고 화자. 화자. 예, 내가 귀가 좀 어두웠어 나이가 먹어서. 자 화자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작권이네. 부채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가? 나는 이것이 부채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럼 뭐가 지금 생략된 거야? 나는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I think. 라틴어로 코기토. 코기토까지만 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뭐다? 진짜 서브젝트는 뭐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나. 나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장의 진짜 주어는 뭐다? 서브젝트는 나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생각 없는 것은 한마디도 못해. 뭐라고? 생각하는 나를 나는 생각한다. I think. 그럴까? 거기 전제하는 나. 자, 나는 생각해 뭐라고? 이것이 부채라고. 네. 나는 생각해 내가 학생이라고. 나는 생각해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이라고. 나는 생각해 비가 내린다고. 나는 생각해 하늘이 맑다고. 나는 생각해 오늘 배가 고프다고. 내가 자, 모든 건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이걸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야. 그래 존재 이전에 뭐가 있어? 생각이 있는 거야. 아까 보니까 부채 이전에 뭐가 있다고? 부채라는 말이 있는 거야. 누구에게는? 하느님에게는. 우리한테는 부채가 먼저 있지. 예? 아, 얘 하느님이야. 부채가 없을 때, 무일 때 부채야 하니까 부채가 나온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야? 처음 부채를 만든 사람도 그러겠지. 그걸 창조자라고 그런 거예요. 언어가 먼저 있는 자. 존재하지 않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배열할 수 있는 자를 창조자라고. 즉 교수님이나 나도 그런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예. 없는 건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있게 만드는 거야. 그때 없는 걸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 창의적으로 배열을 바꾸는 것이다. 진짜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배치를 다른 사람이 했던 배치와 다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편이 아내의 아르케는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근본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다는 쫓겨납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그런 생각? 남자는 씨앗, 여자는 밭.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씨가 좋아야 된다. 밭이 좋아야 된다.
그 남자가 씨고 여자가 밭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제 이것도 배치다. 배치. 왜 그런 배치를 했을까? 힘 있는 데 배치. 우리 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옛날에 쑥방이를 들었어. 쑥도 저 안에 있는 내가 그때 느낀 건데 들을 때 느낀 건데 저 안에서 무수히 공간 배치를 놓고 싸워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 배치가 바뀐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저게 권력 관계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예? 아니 똑같은 말을 숲 해설사가 해설한 거하고 나치 철학하는 사람 해설할 때는 다르겠지. 예? 이해했나요? 예.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생각하는 나는 뭐 하는 걸 생각하는 나예요? 배치하는 나가. 배치. 한 단계 여기서 끝나가 더 가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만하고 하나만 배우자. 자, 모든 것에 내가 자 이거 부채야 할 때는 내가 아직 주인이 아니야. 이것은 부채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열하겠다는 했다는 의식이 있을 때만 의식 I think consciousness 이걸 임마누엘 칸트의 용어로 apperception 하여튼 못 알아들어도 있는가 해요. 알겠죠? 있는가 봐. 있는가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배치다. 배열이다. 오늘 집에 가서 집에 딱 공간을 보면 권력관계가 보여요. 저는 딱 어느 집이든 가면 이 집에 권력관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예?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딱 집에 들어가보면 자식놈이 권력자인지 예? 아들놈이 권력자인지 아버지가 권력자인지 강아지가 권력자인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배치를 보고 알아내는 거야. 알겠나요? 네. 배치를 보고 이 공간 배치 속에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배치돼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알겠죠? 그래서 멋진 배치, 아름다운 배치. 이 배치가 조선에서 이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배치. 여기 있는 배치가. 예? 왜? 여기에서 배치가 뭐냐? 보통 인간이 자연과 배치를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어? 자연을. 자, 자연과 내가 어떻게 자연과 나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광경이 나온 거예요. 그냥 야 여기 강 있네 막 이렇게 논 사람들은 아니고 이 위대한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만든 분의 사유가 멋지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강의 너무 좋으셨죠?